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학별 입학 전형 계획안 분석 동영상. 오늘은 연세대학교 편이 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의 2027학년도 입학 전형 계획안을 통해서 해외고 학생들이 어떻게 연세대에 입학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화면에 2027학년도 연세대학교 입학전형 시행 계획안을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의 2027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안입니다. 자, 연세대학교의 그 해외고 학생이 지원하는 전형은요, 학생부 종합 국제형 전형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국제형 전형이고요. 여기 모집 인원은 국내고까지 포함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국제형 전형으로 지원을 한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혹시 복수 지원이 안 되느냐? 네, 복수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없습니다. 이 전형을 빼고는 모두 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고생이 연세대 복수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국제형 전형으로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국제형 전형 그 지원 자격 중 해외고 검정고시 출신자 요거가 해외고 학생들이 국내 이 연세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그 지원 루트가 된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국제형 전형의 해외고 검정고시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 인재 학부도 역시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단계에선 서류 100%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제출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모집 인원의 이 5배수를 2단계 평가 대상자로 한다는 것은 국내고생이고, 해외고 검정고시는 늘 그랬듯이 3배수만 1단계에서 선발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이 학교 생활기록부 대체서식 비교과 활동 증명서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 해외고생은 제출을 합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 가면 1단계 성적이 60%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면접이 40%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시문 기반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면접을 제시문은 영어로 출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부분 영어로 출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자,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다. 그래서 국내고생은 있지만 해외고생은 당연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이건 이제 선발 방식이고요. 선발 인원이 조금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7학년도부터 지금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일인데, 연세대학교의 그 학생부 종합 국제형 전형 인원 변경 조정이 있다. 그래서 언더우드 학부는 2026학년도에 30명 선발했는데 1명이 줄어서 29명으로 바뀝니다. 생명과학공학부 5명은 변화가 없습니다. 큰 변화가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하스 계열 융합인문사회과학부가 30명 선발을 했었는데요. 10명이나 줍니다. 그래서 2027학년도부터 20명 선발로 줄어들고요. 융합과학공학부 ISE 여기도 20명 선발해서 15명 선발로 지금 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학부는 그대로 10명으로 돼서 지금 2026학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79명의 인원을 선발을 한다. 그래서 16명의 학생이 줄어듭니다. 원래 이 95명 선발이었는데 79명 선발로 2027학년도부터 인원이 줄었다. 따라서 사실은 좀 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더 잘 준비를 해야
연세대학교에 합격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2026학년도 연세대학교 모집 요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학년도 모집 요강입니다. 이때는 하스가 30명 선발했고 ISE가 20명 선발을 해서 95명 선발이었는데 요 인원이 지금 언더우드 1명 줄고 하스에서 10명, ISE에서 5명이 줄어서 79명 선발로 바뀐다라는 말씀을 잠시 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원 자격 해외고 검정고시 루트로 지원을 한다. 그래서 해외고 검정고시는 1단계에서 3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 가서는 1단계 성적 60, 면접 40으로 학생을 선발을 한다. 서류 평가 자료는 해외고 학생은 성적 증명서와 비교과 활동 확인서, 요게 이제 2026학년도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전에는 비교과 활동 증명서라고 해서요. 그 비교과 활동 증명서를 쓰고 그거에 대한 증빙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했었는데 2026학년도부터 비교과 활동 확인서만 제출을 하고 여기에다 직접 사인을 받아서 제출하는 형태로 바뀌어 있고 증빙 자료를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서류 평가를 이 서류 종합 평가를 통해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을 평가한다. 그래서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은 비교과 활동 확인서에 기록된 내용만 평가에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 가서는 1단계 성적 60%에 면접 40%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면접 그 평가는 현장 녹화 면접으로 면접 당일 지원자가 현장에 와서 연대에 가서 녹화한 영상을 평가위원이 평가하는 게 2026학년도의 면접 전형 방식이었는데 2027학년도에는 이게 유지될 수도 있고 뭐 직접 대면 면접으로 또 바뀔 수도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간은 계속 이 똑같은 방식의 면접 연대에 가긴 가는데 가서 이 녹화 면접을 한 다음에 나중에 평가를 받는 그런 면접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재심은 영어로 해서 재심은 기반의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면접을 실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고생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이 서류와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을 한다. 자, 제출 서류는요. 외국 소재 고등학교 학생은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필수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 확인서 거의 필수라고 봐야죠. 당연히. 그리고 수학기간 기록표 당연히 적어야 되고요. 해외 학교 관련 사항 기록표, 해외 학교에 관련된 정보를 적는 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서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해외고 학생은 일단 졸업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이건 2026학년도부터 전부 온라인 업로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제출하는 서류 하나도 없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졸업증명서 온라인 업로드 사이트에 업로드한다라는 거고요. 성적증명서와 표준화 학력 평가 자료. 그래서 연세대학교 성적증명서 당연히 제출을 해야 되겠고요. 표준화 학력 자료, 이 SAT, ACT, AP, IB 성적이 되겠습니다. 그걸 당연히 제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의 표준화 학력 자료에 대해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의 표준화 학력 자료가 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원서 접수를 할 때 원서 접수창을 보시면 이렇게 표준화 학력 자료를 쓰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시험을 치른 그 시험들 IB, 그 다음에 AP, SAT, ACT, A레벨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여기서 본인이 응시한 시험에 표시를 하면요. 이렇게 표시할 때마다 아래 칸이 뜹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IB, AP, SAT 3개를 응시한 학생인데 이러면 아래 3칸이 뜨고 여기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세대가 직접 들어가서 우리가 실제 이제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합니다. 그 IB 성적표도 온라인 업로드하고 AP 성적표, 뭐 SAT, ACT 성적표 온라인 업로드합니다. A레벨 성적표 온라인 업로드하면 여기다 아이디 패스워드를 적으면 연세대학교에서 직접 들어가서 그 업로드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평가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IB하고 SAT만 낸 학생은 이렇게 두 칸이 떠서 여기다 아이디 패스워드를 적어서 이렇게 제출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적 증명서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표준 학력 자료, SAT, ACT, AP, IB, A레벨 이 성적을 온라인상으로 업로드하면 그리고 업로드함과 동시에 그 자료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그걸 이제 연세대에서 직접 보고 평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비교과 활동 확인서도 온라인 업로드를 한다. 그래서 이 비교과 활동 확인서 온라인 업로드만 하고 증빙 자료는 별도로 제출 안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세대학교 비교과 활동 확인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비교과 활동 확인서를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학력 자료가 아주 중요한 서류고 이 비교과 활동 확인서가 아주 중요한 서류고 성적 증명서가 아주 중요한 서류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비교과 활동 확인서는 이렇게 이제 한글로 돼 있다라는 상태에서는 이제 한글을 기준으로는 이런 내용이다라는 걸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비교과 활동에 탐구 활동, 그다음에 자율자치 활동, 진로 활동, 기타 활동 이렇게 4개 영역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구 활동은 우리 다른 대학의 학생부 대체 서식으로 보면 학업 역량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 활동, 그래서 학업과 진로 활동을 쓰고 자율자치와 기타 내용을 써서 6개의 활동을 적을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50자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봉사활동도 이렇게 6개를 적고 50자로 내용을 적은 다음에 증빙자료는 내지 않고 이렇게 확인자 성명, 직위, 사인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요 서류를 제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한글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낼 수 있는 학생이라면 해외 한국 국제학교 정도 그 학생들은 이제 한글로 이걸 서류를 내야 되겠죠. 그러나 해외 고등학교 학생은 대부분 외국에 있는 그 학교들을 나온 학생들인데 거기에 이 한글 서류를 갖다 주고 한글로 내가 내용을 써서 확인을 해달라, 사인해달라 그러면 무슨 내용이 써져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학교 선생님이나 카운셀러나 뭐 교장 선생님 사인을 해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해외고 학생은 이 서류가 아니고요. 아예고를 졸업한 학생은 바로 요 서류, 영문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요 서류를 제출을 해야죠. 그래서 Extracurricular Activity Confirmation Form이라는 이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랙과 메이저 디파트먼트를 적고 그래서 이 트랙은 뭐 예를 들어서 하스에 이제 학생부 종합 국제형 전형에 하스에 지원한다 그러면 트랙은 학생부 종합 국제형 전형이 트랙이 되고 메이저나 디파트먼트나 하스나 뭐 UD, IS 요 내용을 쓰는 게 이제 요 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supporting documents are not required 해서 역시 증빙 자료는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대신 이 verifier, 이 사인을 해주신 분의 인포메이션을 쭉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네처하고 스탬프까지 찍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엑스트라 커리큘러가 리서치냐 이게 이제 학업 역량 입증 서류가 되고요. 그다음 클럽과 리더십 활동이냐 아니면 커리어 진로 서류, 기타 다른 활동이냐 요걸 갖고 액티비티를 쓰고 그다음 이제 영어를 쓸 때는 30 words in English니까 그 영어로는 30단어로 요 내용을 적어서 30단어 이내로 그래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volunteer work and 커뮤니티 서비스도 역시 비교과 활동, 봉사와 기타 비교과 활동도 봉사 활동도 여기다 이렇게 내용을 쭉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30자로 이렇게 6개까지 적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적어서 이렇게 서명을 요 마지막 장까지 받아 갖고 오는 거. 요거를
작성하는 것이 2026학년도부터 바뀐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직접 해외 학교에 있을 때 작성하고 사인까지 받아서 가지고 들어오고 증빙자료는 별도로 안 내고 요걸 그대로 증빙자료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수학기간 기록표, 그 다음에 해외학교 관련 사항 기록표, 이건 온라인으로 입력 다 할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 시에.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연대 국제계열 세부 전공, 뭐 연세대학교 국제학부는 정말로 뭐 잘 이 체계화된 그 전공들이 여러 개가 있는 그런 아주 이 균형이 잘 잡힌 체계가 잘 잡힌 그런 학부가 이 연대 언더우드 UIC인데 거기에 가서 전공할 수 있는 것들이 다음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언더우드 학부하고 하스 융합인문사회과학부, IS 융합과학공학부로 나눌 수 있는데 언더우드 학부에서 문과 쪽에서는 문학, 경제학, 국제학, 정치외교학을 전공할 수 있고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생명과학공학 전공이 가능하다. 하스 계열에서는요, 아시아학, 문화 디자인 경영, 정보 인터랙션 디자인, 그다음에 창의 기술 경영, 사회정의 리더십, 계량위험 관리, 과학기술 정책 전공, 지속개발 협력 전공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ISA 공대에서는 나노과학, 에너지 환경 융합, 바이오 융합 전공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제 연대 글로벌 인재대학 GLC입니다. 글로벌 리더스 컬리지 여기는요. 바로 이제 글로벌 인재학부라고 하죠. 여기에도 5개의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명의 학생을 해외고생만 뽑는데 여기서는 국제통상, 한국어 언어문화교육, 그다음 문화미디어, 바이오생활공학, 응용정보공학 전공, 그래서 바이오나 이 컴퓨터 이런 쪽도 전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국제형 전형 선발 인원이 79명으로 줄었다. 작년보다 하스에서 10명, ISE에서 5명이 줄었다는 말씀 드리고 평가 방식은 2026학년도와 똑같다. 그래서 학교 성적표 일단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 학력 평가 자료, AP, IB, A-레벨, SAT, ACT 이런 성적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비교과 활동 확인서,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평가하는 비교과 활동 확인서에 총 12가지 내용을 쓸 수 있는데 봉사가 6가지 들어간다는 게 조금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업 진로 서류를 작성을 해서 요거를 영어로 30자로 작성을 해서 사인을 그대로 받아서 그 내용을 그대로 업로드해서 제출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2026학년도부터는 우편 제출 서류가 아예 없어졌고 원본 대조할 필요가 없고 합격 후에 최종 원본을 제출하면 되고 원서 접수 시에는 전부 다 업로드 방식으로 서류를 낸다. 이런 시스템으로 2026학년도부터 바뀌었고 2027학년도에도 이렇게 학생을 선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연세대학교 국제형 전형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